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3회 TET 1급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직접분만 인정된다 그랬는데 간접법으로도 작성하시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직접법으로 기말 현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이 기말 현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쉽거든요.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현금 흐름표를 잠깐 보고 간다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해가지고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흘러간 내역을 기록하는 칸이 보이고 있고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세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는 이 기말 현금이 어떻게 해서 구해졌는지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은 더해 주시고요.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차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간접법을 쓰고 있지요. 2번을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사용 제한 기간이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사용 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군요. 사용 제한 기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고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 채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3번이네요. 재무제표의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현금주에 따라 작성되는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재무제표 5가지 하시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이죠. 그만큼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피, 혈액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항공의 매출 채권 관련 자료입니다. 2022년도 결산 시 인식할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날 매출 채권이 60만 원 있었어요. 기초 매출 채권이 되겠고요. 이때도 충당금이 4만 원 있었습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T 계정을 이용하셔서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T를 2개를 그려볼까요? 자, 위쪽에 있는 위쪽 T는 자, 매출 채권하고 관련된 T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채권 아래쪽 거는 대손 충당금 자, 이때 기초니까요. 이 자리에 기초 매출 채권 금액이 6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또 기초 충당금이 4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총 예상 매출액 300만 원은 현금 매출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발생으로 해서 금액을 적으셔야 되겠죠. 발생 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22년도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이 260만 원이었기 때문에 회수된 금액은 260만 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한 금액이 2만 원 있다면 못 받게 된 대손 금액도 결국 이쪽에 오면서 충당금을 써먹었겠지요. 충당금 발생된 금액이 2만 원이 있어요. 발생 금액이 2만 원이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2월 31일 매출 채권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 이 금액이 90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말 금액이 원래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자, 차변의 합을 보니까요. 360만 원이고 대변의 합도 360이어야 되지요. 360.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기말 금액이 260만 원 더하기 2만 원 거기다가 계산해서 보시면요. 빼가지고 보니까 기말이 98만 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98만 원이.
지금 매출 채권 중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90만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으면 8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가서 보니까 4만 원이 있었고 그중에 2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2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되는 금액은 얼마냐면 6만 원을 보충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다가는 기말 금액을 쓰시는 겁니다. 기말 충당금 금액은 8만 원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2022년도 결산 시 인식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그랬기 때문에 이 6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해서 6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2년도 12월 31일 결산 시 인식해야 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2021년도 1월 1일자에 공장에서 사용한 기계장치가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내용연수 10년, 잔존은 0이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날 한 번 했고요. 2022년도 12월 31일 날 또 한 차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요. 800만 원에 매각하려면 매각 가능하고요. 1000만 원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손상차손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2천만 원에서 그동안에 감가상각했던 거, 자, 한 번 할 때마다 200만 원씩인가요? 그러면 400만 원 두 번 했으니까요. 2년 거 400만 원 빼주시면은 16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재 1600만 원짜리를 자, 이 중에 800만 원 매각하는 거하고 1000만 원 사용가치 금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 600만큼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16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 매각 가능 금액하고 사용가치 금액 중에서 큰 금액하고 그래서 빼서 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00만큼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은 장부금액에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맥시멈 금액하고서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보시면 된다. 4번 항공의 재고자산인 상품 A와 B의 기초 재고액이 200만 원이고요. 단기 매입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때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요 기초와 매입을 더하셔서 기말을 빼시면 매출원가 나온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A 상품과 B 상품에 장부상 재고 수량이 있고 실제 재고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고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셔서 기말 금액을 구하셔야 되겠는데 또 기말 금액 또한 단위당 원가가 있고요.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추정 판매비 100원이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팔 때마다. 그러면 800원이잖아요. 800원. 그래서 단위당 원가와 여기 지금 800원하고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 이거를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900개 곱하기 800원 이렇게 하시면요. A 상품의 기말이 나올 것이고 B 상품 같은 경우에는 80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가 800원씩 구입을 했는데 판매는 900원 그리고 추정 비용은 50원이 들다 보면 빼보시면 여기는 850원이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로 비교를 했을 때 800원 이걸로 지금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 두 금액을 이렇게 구해진 값이 바로 요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 금액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900개 곱하기 8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800개 곱하기 800원 해서 계산기를 써보시면은 곱하기 800 72만 원에다가 더하기 또 88에 64 해서 공이 4개지요. 64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합계된 금액에
136만 원이 나왔습니다. 136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또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보시다시피 1000개였던 거가 현재 900개 갑니다. 그러면 100개만큼 감모가 벌어졌죠. 아래쪽도 900개 가던 것이 지금 8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100개의 감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아래쪽에다가는 이 감모 손실 부분을 또 계산을 해 주셔야 돼서 100개 곱하기 금액은요, 단위당 원가로 계산하는 거에 감모는 100원, 1000원이었군요. 1000원. 그 다음에 또 더하기 100개 감모됐던 수량 100개에다가 금액은 또 8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20%가 원가성이 있다 그랬으니까요, 80%는 원가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했을 때 10만원에 8만원, 18만원을 80% 구해 보니까요, 자, 14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14만 4천 원만큼을 결과적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0만 원. 자, 상단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자, 요 자리 부분에다가 기초 200만 원에다가 자, 단기 매입 2,500만 원 더해 주시면서 여기서 14만 4천, 요게 의미하는 거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원가성이 없는 금액이 되겠고요. 또 빼주셔야 될 거가 기말, 이번에 136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더하고 빼서 구해준 금액은 2,5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자리 보시면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정답은 1번이다. 내용이 조금은 복잡했죠. 그래서 여기서 구해줘야 될 금액은 기말 재고 금액, 이 136만 원을 계산하실 때 실제 수량에다가 이 저가법을 적용시켰을 때의 손실형 가능 가치 그 금액으로 곱하셔서 구해주신다는 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서 80%가 원가성이 없어요. 그 부분은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맞나요? 5번, 항공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새로운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연초에 개시를 했습니다. 6월 말에 완공도 했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 12월 말 현재 회사의 무형자산 상각비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무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다. 일단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중에서 우리는 개발 단계 부분이 개발비로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기에 금액을 더해보시면 40만원 나왔습니다. 40만원. 40만원을 5로 나눠주시면요, 5, 8, 40 해서 1년간 8만원씩 상각을 해야 되겠지만 6월 말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2로 나눠주셔야 되죠. 6개월치에 해당하는 4만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군요. 2번. 다음 6번입니다. 회계 오류 중에서 회계 연도 말 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 계상한 것은 몇 번이냐? 3번이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유를 보시면요. 3번에 분계를 보시면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그랬는데, 분계를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었어야 되지요. 대손 충당금. 근데 이거를 조금밖에 하지 않았어요. 과소계상했기 때문에 충당금도 내려갔고 대손 상각비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비용이라고 하는 거가 이 비용이 내려가게 되면 이익은 올라가요. 이익이 올라가면 결국은 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익이 늘어나면은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본은 과대 계상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하고 옆에 충당금 보이는데, 이 충당금이 내려갔다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나 요 매출 채권 있죠? 받으러움에 대해서 요 금액이 크면 결국은 매출 채권에서 충당금 못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빼서 순 매출 채권이 될 텐데,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유동자산 또한 과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회계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죠. 하나는 회계 정책 변경, 또 하나는 회계 추정 변경. 크게 차이를 보자 그러면 이 정책은 소급해서 소급해가지고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소급 적용시켜 주시는 거고, 추정은 앞으로 잘해보자 전진법을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벌써 답이 보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으로 처리해. 요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고, 우발부채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 추정의 변경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지. 회계 정책의 변경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 맞는 말이에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은 또 외워주셔야 되겠고, 우발부채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추정 변경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정책 변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수연이가 틀렸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주택 임대 용역과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죠. 토공주임 해서 토지의 공급과 토공주임,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다. 약사가 단순히 의약품을 팔아요. 이럴 때는 과세입니다. 약사가 제조를 해가지고 팔았을 때 그때는 면세가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이다. 직수출과 대행 위탁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죠. 달러를 벌어들이므로 면세 사업자도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자료입니다. 예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일단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금액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면세 사업은 당연히 면제되므로 과세 사업 1,000만 원에 대한 거 10%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셔야 되는 매입세 공제 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불공이고요.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현재 50대 50입니다. 그러므로 10만 원 부분만, 그래서 여기는 10만 원 부분만 공제가 돼요. 매입세. 그 다음에 접대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금액의 10%, 그래서 매출세액은 10%니까 100만 원이고요. 10만 원 빼주셔야 돼서 결국은 답은 90만 원, 3번이군요.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무조건 분리되는 금융소득은요,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 비실명 이자 소득 이 부분은 세율이 굉장히 세지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무조건 분리됩니다. 직장 공조의 초과 반환금,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직장을 다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가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 받은 거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조건부 종합이 되겠어요. 금액 2천만 원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다 같은 경우는 조건부 종합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네요. 오케이. 다음 자료를 보시고 김한공 씨의 2022년도 귀속 소득 내역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약금 받은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요 300만 원이지만 그 중에서 80%가 필요 경비니까요. 20%만 과표로 잡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상훈법. 이렇게 상훈법에 의한 것은 상받았대요. 자,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고용 관계가 없어요. 강연하고 받았어요. 그럴 땐 60%가 필요 경비인지라 40% 부분만 금액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골동품 박물관에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비과세지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60만 원, 그리고 48 32만 원. 자, 32만 원 계산 잘못했나요? 금액이 안 맞아요. 자, 48 32가 아니고 320만 원. 여기는 또 60만 원. 자, 맞았었군요. 380만 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80만 원. 2번이 맞나요? 오케이. 자, 12번입니다. 김한공 씨의 2022년도 연말정산입니다. 옳지 않은 거.
양도소득 금액 150만 원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죠. 100만 원만 넘어도 소득이 있음으로 보고 해당이 안 돼요. 소득이 없는 모친입니다. 67세 어르신이 2022년도 9월 1일 날짜 사망했으면 그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영미가 틀렸군요. 소득이 없는 자녀가 해당 과세 중 20세가 된 경우 그렇습니다. 그 해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영미가 틀렸어요. 자, 13번. 아하.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출자 임원입니다. 임원의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금이 규정보다 초과됐어요. 한도 초과됐을 때는 당연히 송금불산입이고요. 임원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를 내게 만들어야 되겠고, 접대비가 한도가 초과됐을 때는 송금불산입이고요. 기타 사유 이출 맞죠. 임대보증금의 간주 입금은 입금 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처분이 잘못됐네요.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로 가야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미 남에게 나갔잖아요. 보증금이. 그리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요. 입금 산입으로 보시고 주주였기 때문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시는 게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10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구하시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결산서상에 있는 당기순이익 갖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태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죠.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야 되죠. 해서 세금과 분가로 처리가 됐다면 빼버리셔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더해가지고 세금 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연체가산세, 이 연체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이거 관련이 없고요. 잡이익에 포함된 국세환급 가산금, 이거 잡이익으로 해가지고 이미 더해져 있는 상태인데, 요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해서는 요거는 빼버린다. 이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국세를 냈는데 너무 많이 냈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가산금 붙은 것에 대해서는 빼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40만큼을 빼야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15번 다음 중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법인은 중간애납기간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2개월이지요. 중간애납세액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2개월 이내가 되겠고,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없어요. 혹은 결손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신고를 꼭 해놓으셔야 되겠지요. 법인세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분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겠고, 여기가 숫자가 1개월로 서로 바꿔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간에 연장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옳은 것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